K7 사기 전 알아두면 좋을 3가지 영상입니다. 압도적인 판매량을 자랑하는 그랜저에 이어서 준대형 세단 판매량 2위를 차지하는 모델이죠. 페이스 리프트가 2달 정도로 정말 얼마 안 남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전에 그랜저 영상에서 그랜저와 K7을 비교한 적이 있죠. 지난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중점으로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랜저 대비 K7의 장점은 큰 차체에서 나오는 넓은 공간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랜저의 단단한 승차감과 K7의 부드러운 승차감 중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준대형 세단의 이미지를 감안했을 때에는 K7의 편안한 승차감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선택의 자유도 부분인데요. 그랜저의 경우 3.0 가솔린 모델이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부터 선택 가능합니다. 즉 최저 트림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해요. 결국 그랜저 3.0 가솔린 모델의 시작 가격은 3,495만원인 셈입니다. 하지만 K7의 경우 3.0 가솔린 모델이 최저 트림인 프레스티지부터 있습니다. 물론 K7은 트림이 2개밖에 없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K7의 3.0 가솔린 시작 가격이 3,303만원으로 그랜저보다 192만원 저렴하죠. 그리고 그랜저의 경우 작년부터 디젤 모델이 단종되었지만 K7은 아직 2.2 디젤 모델이 남아있습니다. 디젤 모델의 가성비를 떠나서 선택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선택을 못하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파워트레인 자유도 부분은 K7이 앞서는 것 같네요. 하지만 비교적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우선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외부 소음 부분, 특히 하부 소음이 생각보다 꽤 들어온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지능형 안전사양의 경우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그랜저는 최저 트림부터 기본 사양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보조 기능을 탑재하고 있죠. K7의 경우 가솔린 2.4, 3.0 모델의 경우 최저 트림인 프레스티지 기본 사양에는 지능형 안전 사양이 없고 3,329만원에 노블레스 트림으로 가거나 반자율주행 기능과 묶여있는 147만원의 드라이브 YG 옵션을 선택해야 지능형 안전 사양을 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 기본 가격이 60만원 정도로 저렴하긴 하지만 드라이브 YG 옵션을 적용하게 되면 그랜저의 최저 트림 가격보다 꽤 높아지죠. 안전 사양을 중요시 여기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 부분은 가솔린 모델보다는 LPI 모델이 더 아쉽지만 뒤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K7은 2.4, 3.0 가솔린에서 나파가죽 시트와 스웨이드 내장재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도 아쉽습니다. 3.3 모델에서만 선택 가능하죠. 그랜저의 경우 2.4, 3.0 모델에서도 선택 가능합니다. 트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파워트레인 자체에서 선택을 못하게 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K7의 경우 유보 내비게이션을 넣으려면 대부분 상위 트림에서 오디오 패키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두 번째로 K7의 경우 페이스리프트가 올해 6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페이스리프트에 관해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우선 외관의 경우 현대의 그랜저같이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현행 K7의 전체적인 디자인 레이아웃을 유지하되 디테일적인 면을 다듬는다든지 트렌드를 반영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정도일 것 같네요. 좀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우선 올류 K7의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 그릴 크기를 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좋은 변화인 것 같네요. 올류 K7 출시 전 렌더링 이미지를 보고 굉장히 스포티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실차 간의 차이가 꽤 있었죠. 중국형 K3가 그릴을 바꿔서 한국 모델보다 훨씬 스포티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K7도 그릴을 키우면서 전면 디자인이 훨씬 스포티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면 Z자 DRL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에 4발짜리 안개등도 없어질 것 같죠. 솔직히 이 안개등이 많이 거슬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환영합니다. 세단의 디자인에는 안 어울렸어요. 그리고 기존의 위쪽으로 올라가 어색해 보였던 헤드램프가 조금 낮아지고 직선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LED 49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장착될 것 같네요. 그리고 후면부의 경우에도 기존의 Z자 형상의 라이트는 유지하되 스파이샷을 보면 후방 카메라 위에도 라이트가 보이죠. 그랜저 IG처럼 후면을 가로지르는 일자형 테일램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봐요. 현행 K7의 뒷모습이 그랜저보다 큰 차인데도 테일램프 형상으로 인해 밤에 보면 더 작아 보이는 감이 있었는데 디자인도 그렇고 존재감 면에서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현행 모델보다 유려하고 스포티한 외관으로 변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 더 초반 렌더링 이미지 느낌이 날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외관의 경우 중국형 K3를 참고하셔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올 것 같네요. 실내의 경우 우선 기존 K7 나파가죽 시트에 촘촘했던 다이아몬드 퀼팅 패턴을 현행 모델보다 크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퀼팅 패턴을 도어 트림까지 확대 적용할 것으로 보이네요. 거기에 기존에 너무나도 기아스러웠던 기어봉이 스팅어에 적용되었던 전자식 기어 노브
노브가 들어가면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스팅어와 같은 형태로 바뀔 것 같네요. 여기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소나타는 물론 페이스 리프트된 K5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죠. 이러한 점을 볼 때 K7 페이스 리프트 모델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K7의 경우 2.5 세타 3 엔진이 최초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이죠. 2.5 세타 3 엔진은 194마력의 25토크로 사실 현행 2.4 모델이 190마력의 24.6토크인 것을 생각해보면 출력 부분은 조금 아쉽죠. 하지만 GDI와 MPI 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듀얼 포트 분사 방식이다 보니 내구성이라든지 연비 같은 부분에서 개선되었을 것 같네요. 물론 K7 페이스 리프트 모델에서 처음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 안정성 부분에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나오고 잠시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3.0이나 3.3 엔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파워 트레인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의 최신 옵션 부분이야 굳이 말을 안 해도 되겠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 같네요. 페이스리프트가 이제 2달 정도 남았죠.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LPG 차량 일반인 규제가 풀리면서 LPI 3.0 일반인 트림이 공개됐죠. K7 3.0 LPI 일반인 트림을 한번 살펴보죠.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저 3.0 LPI 모델과의 비교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지능형 안전사양 부분에 있어서 가솔린 모델보다 LPI 모델이 더욱 아쉽다고 말했죠.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죠. K7 LPI 모델의 경우 럭셔리와 프레스티지 두 가지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나 3.0 가솔린 모델과 마찬가지로 LPI 모델도 최저 트림인 럭셔리의 기본 사양에 지능형 안전사양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솔린 모델의 경우 선택 사양에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있어서 지능형 안전사양과 반자율주행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LPI 모델의 경우 선택 옵션으로도 지능형 안전사양 기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기본 사양에도 지능형 안전사양이 없어요. 지능형 안전사양을 넣으려면 프레스티지 트림에 무려 191만원이 넘어가는 드라이브 와이즈 1 옵션을 추가해야 합니다. 결국 K7 LPI 모델에서 지능형 안전사양을 넣고 싶다면 3,6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죠. 요즘 현대 기아차들의 옵션 구성 경향을 볼 때 아쉬운 부분이네요. 아무래도 렌터카 트림의 옵션 구성을 사실상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곧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때문에 LPI 모델 옵션 구성에 별로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서 많이 아쉬우신 분들은 3,200만원대에서 지능형 안전사양을 추가할 수 있는 그랜저 3.0 LPI 모델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말이 나온 김에 그랜저 IG와 K7의 LPI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연비의 경우 사실상 그랜저 IG LPI 모델이 좋습니다. 그랜저 3.0 LPI 모델은 18인치 타이어만 적용되죠. 연비는 리터당 7.4km입니다. K7의 경우 17인치 휠 기준 연비가 리터당 7.4km, 18인치 휠의 경우 리터당 7.1km입니다. 동일 휠 사이즈 대비 K7이 0.3km 정도 낮네요. 주행 비용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가솔린 모델의 경우 그랜저와 같거나 리터당 0.1km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아쉬운 부분이죠. 대신 시작 가격은 그랜저 IG LPI 모델이 3,086만원, K7 LPI 모델이 2,828만원으로 차체가 좀 더 큰 K7이 오히려 250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물론 K7의 경우 최저 트림 기본 사양에 내비게이션, ECM 하이패스 룸미러나 동승석, 통풍 시트 같은 편의 사양들이 그랜저 대비 빠집니다. 휠 같은 경우에도 그랜저 LPI 모델의 경우 전 트림에서 18인치 휠이 장착되지만 K7 LPI 모델의 경우 최저 트림 기본 사양에는 17인치 휠이 들어가요. 지능형 안전사양도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따져보면 생각보다 싸지 않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굳이 이 옵션이 모두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시작 가격이 싸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죠. 자신에게 필요한 옵션을 골라서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작 가격이 저렴하고 옵션 선택의 자유도가 더 넓은 K7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K7 LPI 모델이 지능형 안전사양 부분에서 그랜저 대비 아쉬운 것 대신 그랜저 LPI 모델이 LED 헤드램프를 넣으려면 3,500만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하는 반면 K7의 경우 최저 트림부터 LED 헤드램프를 선택할 수 있어 외관이나 라이트 옵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K7 LPI 트림 추천은 그랜저 3.0 LPI 모델과 비슷한 이유로 럭셔리 트림이 저렴한 가격에 꽤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는 3.0 LPI 모델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프레스티지 트림의 경우 3,400만원이 넘어 럭셔리
럭셔리 트림과 비교해 볼 때 600만원 가까이 비싸집니다. 차이가 꽤 나죠. 프레스티지의 경우 K7 LPI 모델을 꼭 사시려는 분들 중 지능형 안전사양을 비롯해 럭셔리에서 선택할 수 없는 옵션들이 꼭 필요한 분들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럭셔리 트림을 추천하는 더 자세한 이유, 그리고 전반적인 3.0 LPI 모델의 경제성이나 장단점에 관한 내용은 영상 상단에 그랜저 LPI 모델 분석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마지막으로 디젤 트림의 경제성 비교나 가솔린, 디젤 트림 추천은 이 영상에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LPI의 경우 트림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 간단하게라도 했지만 다른 모델의 경우 사실상 2달 남짓 남은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굳이 지금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K7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되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오였습니다.